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딴입니다. 저희 다시 만나게 돼서 좋고요.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비아에서 책 만들고 있는 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모금가 상황 만들고 있는 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복상 만들고 있는 강입니다. 네, 저희 이렇게 다시 만났는데 한 달 동안, 한 달 만이죠. 한 달 동안 저희 어떻게 지냈는지 간단하게 근황 얘기하고 본격적인 책 이야기 시작할까요?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이 체감이 들지 않을 정도로 정신없이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비아와 더불어서 엠마오라는 서평지의 편집을 맡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감을 2번 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한 달에. 한 달에 마감 2번 하니까 이게 한 달이라는 감이 없어. 그러니까 그 비아 할 때는 한 달이라는 사이클이 몸에 체감이 됐는데 이제는 마감하고 또 마감하고 이러니까는 뭐 이게 뭔가 계속 뭔가 쫓기듯이 뭔가 하는 그런 느낌이. 15일 날 발행이잖아요. 네네. 발행일 앞두고 좀 쫄리나요? 쫄리기보다 그냥 약간 탈진 상태. 탈진 상태고 게다가 이게 저한테는 저 개인적으로는 좋은데 어쨌든 이런 스케줄 상으로서 굉장히 이제 좀 심란해진 게 그 강유현 선생님 그 저희 그 성공에 대해서 주관하고 비아 출판사랑 대학로교회가 이제 후원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성공회 대학교가 성공회 대학교 총장님이 또 저희 보스시지 않겠습니까? 저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으로 해주시는 차원에서 그쪽 입장에서는 저를 조교로 박아주셨어요. 근데 조교로 박아놨다는 건 네. 제가 매주 가야 된다는 얘기죠. 네. 조교도 아니다. 그 조교라는 말 하니까는 정정해 주시면서 담임 교사라고. 담임 교사. 그게 그거지 뭐. 그게 그건데 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주 금요일 날 이제 강의 좀 전에 그 결국엔 뭐 조교랑 똑같죠. 하는 일이 뭐 자리 준비해 두고 또 다과 준비하고 뭐 이제 끝나면 이제 문 닫고 머릿속에 그려지네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한 달이 정신없이 가는 것 같아요. 그 비아 책만 낼 때도 네. 저는 사실 되게 바쁘겠다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감리 다녀왔어요 하면 네. 다음 날 바로 뭐 또 윤독합니다. 뭐 네. 그러니까 이제 와, 이 사람들 진짜 바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엠마오도 하고 강연 담임 교사도 하고 네. 진짜 시간대가 이제는 약간 바쁨의 그걸 넘어선 네. 뭐랄까 그냥 그 시간 감각이 좀 약간 그 뭔가 그 컷이 하루 컷이 아니라 그냥 눈 감고 딱 일어나면 한 10일 이렇게 탁탁탁탁탁탁탁 이렇게 되는 느낌인가. 뭐 안시골 같은 거 없나요? 침묵. 다운님께서 저는 되게 좀 어쨌든 좀 그래도 요번 저희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되게 안타까운 게 다운님이 그래도 편집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약간의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는데 그 약간의 시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일이 다시 더 들어오는 이상한 사태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다운님이 좀 더 그러면 편집을 하시면 제가 더 일을 많이 하게 될까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저도 이제 막 직장 생활 계속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상하게 일은 계속 느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든 뭔가 일은 계속해서 늘어나지 절대 줄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 방송을 몇 년 했죠 지금. 네. 네. 뭔가 이거를 사이클을 한번 추적해봐도 재밌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네. 이 따님 분명 쉬려고 일을 그만둔 이 라이프 이 리듬이 있는데 지금 고점이란 말이죠. 저희가 그 시즌 2 출발하면서 저는 심심하면 슬독을 저도 애청자여가지고 켜놓거든요. 그 저희 시즌 2 다시 오랜만에 시작하면서 따님 뭐 하시면서 왜 비하에서 맡게 되셨냐 약간 이런.
벼르고 있었던 거죠. 주변에서 저 사람 시기만을 기다린다 하면서 갑자기 다 요청. 네. 그러니까 일거리를 또 하나 주고 막 자꾸. 아니 근데 거기에 복상도 곧 동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분명 쉰다고 하셔가지고 복상의 필자임과 동시에 지금 서사의 서사 필자임과 동시에 막 서사의 서사 모임도 갔다 오시고. 아, 근데 같이 하시는 분들 진짜 좋아가지고 되게 뭔가 시간은 힐링이었는데 참 네. 좋습니다. 어쨌든. 였는데 였었다. 그 커피숍 서서 먹는 커피숍이어가지고 네. 조금 피곤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되게 새로운 문화 체험하고. 카페가 서서 먹는 카페예요. 네, 에스프레소. 근데 일단 거기가 직장인 진짜 많은 곳이니까 정말 딱 밥 먹고 커피 한잔 할 때 저희 사실 10분 15분 마시고 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컨셉이 가능해서 아마 그게 잘 되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는 1시간 있었어요. 아, 서서. 네, 서서요? 네, 서서. 네. 한국인의 의지를 보여주셨군요. 직장인들 다 일하러 들어가더라고요. 아, 네, 다른 분들도 어떻게 지내셨는지 얘기 좀 이어서 해주실까요? 저희 복상 그 리트릿을 1박 2일 갔다 와가지고 춘천으로 그 어제 이제 딱 마치고 이렇게 왔는데 사실 어제 그 범님이 운전을 엄청 오래 하셔가지고 그 오늘 되게 피곤하실 것 같았는데 보니까 그래도 잘 쉬고 오신 것 같고 또 서사의 서사 이제 그거는 매주 돌아가니까 저희가 글을 지금 6개를 미리 받았습니다. 그 쟁여놓고 네. 이렇게 그게 훨씬 더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아 너무 바쁘겠다. 아니 안 그래도 제가 그래서 그 우리의 정 PD님이 저에게 예전에 네. 한 개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은밀한 제안이 있잖아요. 막 예, 그렇죠. 해주시면 좋은데 뭐 안 해도 어쩔 수 없고 뭐 약간 뭐 약간 이런 느낌. 이게 해달라는 건지 안 해달라는 건지. 예. 뭐 고려는 뭐 없을 텐데 그래도 뭐 해서 닭 한 마리 뭐 한 정도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일러스트를 2번 해줘야지 일러스트를 해주고 뭐 약간 이런 느낌. 지금 참고로 옆에서 지금 엔지니어로 네. 함께하고 있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갑자기 이게 사람이 그래도 그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돼? 주술 효과가 있어요. 네.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불현듯. 저는 뭐 잠깐 이제 그 차님이 보내줬다 그래서 네. 어떻게 하는데 그 제목에 1이 달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네. 됐다. 그래서 제가 1 그대로 내보냈죠. 그럼 2를 쓰겠지. 그래서 불현듯 갑자기 생각나서 갖다 바쳤습니다. 네. 너무 와.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진짜 고퀄리티의 아무튼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그게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5월부터 안식월이어가지고 오. 와. 5월 이제 첫 주까지만 하고 오. 한 달 쉬고 옵니다. 네. 오. 이야, 와, 그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저 결혼식 할 때 신혼여행 안 가가지고 오. 아마 해외로 좀 이렇게 해외. 한 달 가세요? 한 달 가진 않고요. 어. 네, 한 두세 군데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와, 듣기만 해도 너무 설렌다.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죠. 요즘. 네. 나머지 두 분들은 땀이 나겠네요. 저희는 지금 뭐 진짜 뭐 이거 축구에 비유하자면 네. 골키퍼 없이 축구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골키퍼 없는 마감을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요. 지금 아니 뭐 한 명 없다고 뭔 일이 나겠어요. 뭐. 뭔이 날 것 같은데요. 아니 이제 100명 정도 되면 한 명 없어도 괜찮은데 이제 그러니까요. 4명인데 지금 한 명이 없는 거 25%, 네. 25% 게다가 이제 뭐 객관적으로 봐도 25%고. 네. 그쵸 또 강 기자님의 그 그러니까요. 너무나 확고한 롤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49%. 네. 그 궤도 씨의 말이 생각나네요. 그 뭐지? 왜 주말은 더 빨리 지나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안식을 먼저 해본 입장에서 좀 네. 조언을 드리자면 네. 시간 정말 빨리 갑니다. 맞아. 여행 두세 곳? 한 곳도 어려워. 비행기 맞아. 티켓을 끊어야 지금 일단 바로 끊어야겠네요. 네, 바로 끊어야 갈 수 있고 아. 머뭇하는 사이 이제 맞아. 한 달 금방. 그래도 범님은 가족 단위로 이제 하시는 거 지금은 이제 강님은 부부 단위로. 그렇죠. 조금 이제 기동성이 예, 살아 기동성이 좀 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좋은 곳으로 사진 많이 올리지 마시고. 왜 올리지 마요? 약 올리지 마시고 열받잖아. 그 범님은 참고로 안식 올 때 네. 그 단체 채팅방 나가셨어요.
아 정말 쉰다. 말 걸지 마. 원래 마음가짐은 근데 맞아 그때 좀 덜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인스타다 이런 것도 대신에 그 부인님께서 이제 인스타에 이렇게 가족 사진 많이 이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구만. 그랬군요. 네. 저의 삶이 노출되고 있어. 네. 그렇구나. 네. 저는 뭐 똑같습니다. 어제 리트릿 다녀왔고 리트릿 정말 오랜만에 갔거든요. 저희 아마 더 잘 아시겠지만 한 달 단위로 이게 흘러가다 보니까 뭐 1박 2일 잡기도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맞아. 뭐 누구와의 약속이 잡힌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갑작스럽게 약속 잡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리트릿을 저희가 그래도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씩 꼭 갔었는데 작년에 거의 못 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일 때문에 뭐 가거나 뭐 그런 적은 있어도 우리 정말 그냥 리트릿 목적으로 간 거는 오래된 것 같아서 좀 이번에 좀 큰 마음 먹고 다녀왔죠. 조금 그냥 뭐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냥 이제 만날 분들 두 분만 만나고 그 만남들이 조금 뭐 길고 묵직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특별한 계획하지 않고 가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춘천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닭갈비는 못 먹었고 아이러니하군요. 예. 현지 분들 잘 안 드신다 하더라고요. 네. 현지 분들은 이제 손님 올 때만 간다고 하는데 이제 네. 저희는 막국수랑 아. 뭐 이런 거 먹었는데 춘천이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찬님 집하고는 좀 가깝죠? 80km? 80km. 원해. 뭐 시골 단위 아. 그걸 기준으로 가깝죠. 뭐 아, 저기 건너편 산 너머에. 죄송합니다. 제가 네. 지금 아직 서울 중심 사고를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네. 안 그래도 저희 그 동료 중에 한 명이 속초가 이제 본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춘천, 속초 뭐 가까우니까 뭐 데려다주고 갈까 했는데 춘천에서 속초요? 강원도라는 공통점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같은 강원도니까. 강원도는 거대한 곳입니다. 30분이면 가지 않겠어요? 양양 고속도로도 잘 돼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래가지고 이 저의 서울 중심 사고를 아니 뼈저리게 법님 느끼고. 저도 어지간한 서울 촌놈인데 진짜 대단하시네요 진짜.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이런 성찰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갑자기 들어서 그런데 뭐 법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또 술독 공통기금 같은 게 있는데 술독 멤버 네네네. 리트릿을 목표로. 네, 맞아요. 와. 우리 어디 갈까요? 진짜 뭐 지금 자금 정도면 뭐 어디든 네. 괜찮은 네. 한 1년 정도 더 있으면 네. 그죠? 연말쯤이라서 내년에 좀 더 진지하게 정말. 리트릿 방송을 한번 네, 좋습니다. 가서 녹음한다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놓고 아 그래요? 자연의 소리와 함께 풍경 소리 들리는. 우와. 저쪽에 반달곰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 이러면서 아니 그런 한국이 어디 있죠? 미국 가나요? 한국에 안 건가는 거죠. 그럼 법님의 얘기로 목표는 일본이다. 아, 네. 일본 좋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가격 보니까 저렴하더라고요 여전히. 네, 네. 네. 역대급 엔저여가지고. 네. 음. 다운이 건강만 계시면. 네, 제가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 뭐 이제 지금 내달에 나올 책, 그 윤문하고 뭐 편집하는 데 참여했고요. 그리고 엠마오 뭐 필진으로 참여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거 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지금 거의 두 곳에서 다 시달리고 계시군요. 아니 근데 다 지금 너무 다 바쁘셔가지고 여기 저희 다 바쁘다 그 얘기하는 그런 근황이 좀 너무 들으시는 분들 피곤하실까봐 제가 지금 조금 조심스러운데. 네. 근데 글이 정말 편차 없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디서 나오는 글이든.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꼭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지내고 있고 그래도 네
네, 그렇습니다. 건강 회복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고, 그래도 좀 제가 먹고 좀 이런 게 좀 힘들었었는데 잘 먹는 게 좀 소화가 많이 안 돼가지고 그런 게 요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네. 네. 음. 저희 이제 근황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 시작할게요. 이번 시간은 이달에 출간된 비아 책 살펴보는 월간 비아 시간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책은 신간 전통을 옹호하다이고요. 저자는 야로슬로브 펠리칸입니다. 그 어떤 면에서는 비아를 대표하는 저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아에서 3권 이상을 낸 저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마 로안 윌리엄스, 윌리엄 윌리몬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은데 그래도 펠리칸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책날개에 적힌 저자 소개를 일단 먼저 언제나처럼 읽어보겠습니다. 야로슬로브 펠리칸 1923년생 그리스도교 역사학자 및 역사신학자 1946년 미국 컨콜디아 신학교 신학사 학위를 시카고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동시에 받은 뒤 벨파라이소 대학교, 컨콜디아 신학교, 시카고 대학교 등을 거쳐 롤런드 베잉턴의 뒤를 이어 예일 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교회사 교수 1972년에는 예일 대학교 역사학과의 석좌 교수가 되었다. 1966년 미국 인문과학 학술원 회원으로 선출되어 1994년에서 97년 의장으로 활동했으며 93년에서 97년에는 대통령 산하 예술인문학위원회 자문위원으로 1999년에서 2001년에는 미국 정치사회과학 학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40개가 넘는 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005년에는 폴 리케르와 함께 미국 의회 수도관이 수여하는 존 클러지상을 수상했다. 55권으로 이루어진 미국 영문판 루터 저작선을 편집했으며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종교 항목의 편집자로도 활동했다. 오랜 기간 루터교 목사로 활동하다 98년 정교회로 옮긴 뒤 2006년 평신도로 세상을 떠났다. 크리스처니티 투데이 미국판 수석 편집자인 티모시 조지는 그의 죽음을 기리며 적었다. 위대한이나 최고라는 표현은 누군가를 좋게 평하기 위해 너무나 자주, 부적절하게, 느슨한 방식으로 쓰이곤 한다. 하지만 펠리칸의 경우 이 표현은 문자 그대로 진실이다. 또한 로버트 루이스 윌케는 말했다. 그는 그리스도교 사상의 위대한 사상가들, 오리게네스, 테르툴리아누스,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위대한 학자들과 수세기에 걸친 대화를 통해 태어났음을 가르쳐 주었다. 대다수 학자들이 특정 시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을 때 그는 자유롭고도 대담하게 그리스도교 사상사 전체를 조망했다. 주요 저서로 총 5권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교 전통, 대학의 이념, 신학자 파우스트, 거룩한 수사, 나는 믿나이다, 예수 역사와 만나다, 성서 역사와 만나다 등이 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다시 봐도 저희 이 저자에 대해서 요 소개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좀 부연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 루틀리지 출판사에서 그 2000년대 그러니까 현대 모던 키 티올로지컬 띵커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한 50명 정도 신학자를 소개하는데 대부분 이른바 크리스천 띵커스라고 했을 때는 보통 이제 신학자라고 하면은 조지 신학자를 가리키는데 조금 더 넓혀서 이제 그리스도교 사상가들까지 넓힌 거죠. 그래서 조금 재밌는 게 뭐 G.K. 체스터턴, 뭐 C.S. 루이스 뭐 이런 사람들도 포함이 됐거든요. 제 기억에 뭐 시몬 베이유 뭐 이 정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속한 한 50명 정도에서 유일하게 속한 교회사가예요. 네. 야로슬라브 펠리칸. 그래서 교회사가 그렇게 신학사 자체에 아니면 좀 더 넓혀서 그리스도교 지성사, 사상사에 포함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마도 딱 제가 보기에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딱 2명 정도다. 아돌프 폰 하르낙과 이 야로슬라브 펠리칸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정도의 이제 위상을 지니고 있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저자 소개하면서 고민했던 거가 펠리칸은 단지 교회 안에서 아니면 그리스도교가 안에서 명사가 아니라 이런 정부 그는
실제로 본인이 그리고 따라오고자 했던 약간 롤 모델이자 어떻게 보면 넘어설려 했던 산이었던 아돌프 펀 하르낙도 교회 사익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 일종의 그 독일의 지성계에 의해서 거의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었듯 펠리칸 역시 미국 지성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 아 진짜. 네, 이 정도의 그 기독교인이고 신학자인데 전체 미국 지성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인물인 것 같아요. 이제는 기독교 신학자가 이런 식으로 미국 전체 지성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그냥 궁금한 건데 기독교 말고라고 네. 해도 전체 지성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게 지금 그런 식의 학자가 있나요? 그렇죠. 애초에 그런 게 좀 없죠. 그쵸. 네. 그런 거 자체가 좀 없어진 거죠. 네, 네, 네. 음, 오히려 뭐 요새는 오히려 유튜브 스타가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너무 분화가 돼서 그런지. 네, 너무 분화가 되기도 했고 학계와 또 대중의 어떤 학계의 권위를 대중들이 인정하기보다는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이게 뭐 너무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러면은 오히려 유튜브 안에서의 어떤 지적 커뮤니케이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유명해지고 상대적으로 이른바 대가들 어떤 전문 그 영역에서 일가를 이루고 그 영역을 가지고 이제 서서히 그 지평을 넓혀가는 사람들이 좀 부각되지 못하는 그런 영향인 것 같아요. 그나마 미국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소리를 내는 사람이 마사 누스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거의 연세가 많이 되셔가지고 네. 네.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리고 그리고 외일인가요 그러면? 또 누군가가 네. 뭐 등장하긴 할 텐데 어쨌든 예전에 이를테면은 기독교 안 그래도 이제 이른바 지식인이라는 것 자체가 좀 사라져가는 시대고 그쵸. 그 다음에 게다가 기독교 지식인이라는 거는 미국에는 사실 조금씩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1950년대 마지막 이른바 신학의 황혼기라고 하는데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라이놀드 니버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사회에서 미친 영향은 굉장히 거대하죠. 그 전에는 라우헨 부시가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네. 제가 지금 되게 슬독에서 굉장히 정렬히 지지했던 앨런 제이콥스가 그런 면에서 좀 크리스천 인텔렉추얼의 중요성 그것을 좀 그래서 좀 앨런 제이콥스가 뉴요커에도 기고하고 나름 그걸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펠리칸과 같은 이상이냐 그건 절대 못 된다. 펠리칸은 왜냐하면 실제 교육 정책도 수립하는데 이렇게 한 거고 뭐 이제 앞으로 여기서 다루겠지만 전통을 옹호하다 이 책도 결국에는 읽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신학적인 얘기기도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인간을 교육할 때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성인은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진짜 거장이 사라지는 시대네요. 네. 더러운 세상입니다. 네. 오히려 이제 말을 잘 하시는 교수님들이 이제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네. 우리 주목을 받긴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지. 맞아. 뭔가 아까 말대로 위상이라고 했을 때 네. 그런 단어를 쓸만한 적절한 이제 그런 인물들은 좀 없는 것 같고 네.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소개하려고 가져온 책이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여기서 이제 그 소르본 대학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대학이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신학부가 가장 대표적인 그 소르본 대학을 상징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신학부를 바깥으로 내보내고 근데 내보낸 다음에 이제 그게 여전히 대표적인 대학이라니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함을 느꼈다고 네. 저자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아무튼 그게 좀 오늘날의 좀 현실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프랑스도 뭐 그 유명한 그 강의 있잖아요. 꼴레주드 프랑스 해가지고 뭐 대중들에게 지식인 뭐 푸코나 막 이런 사람들이 사르트르나 이런 사람들이 막 그 강의가 그대로 책으로 나오고 이런 시대가 좀 사라지고 있다. 네. 그 대학 자체가 좀 약간 또 몰락하고 있는 느낌도 있고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뭐 펠리칸이라고 좀 그냥 알면 좋아하는 거. 그 예일대 어쨌든 석좌 교수였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되게 별거 알아두면 좋은 건데 판권이 이 전통 농어도 보면 판권 저작권이 예일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아가 그 예수 역사 만나다 성서 역사 만나다 했는데 성서 역사 만나다는 펭귄 출판사가 보유하고 있는데 예수 역사 만나다와 전통 옹호하다는 예일대가 판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판권은
예일대학교 펠리칸 기금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펠리칸 어워드가 있어요. 예일대에서 수여하는 중세 그 어떤 역사 해당 연도에 그 탁월한 학자한테 수여하는 게 야로슬라우 펠리칸 어워드라고 해서 수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알아두면 좋은 것. 네. 네. 비하에서 이제 거의 많이 소개한 저자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성서 역사와 만나다가 이제 품절 됐더라고요. 저희 지금 다시 찍었어요. 다시 찍었어요. 네. 그래서 중고가 9만 원에 유통되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제 걸 봤는데 밑줄이 많이 그어져 있어가지고 이거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입고가 됐는데 지금 너무 그 겹쳐가지고 출간 그거가 사실상 개정판으로 좀 양을 조금 제가 다시 오랜만에 보면서 각주를 많이 늘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책 보면서 그 성서와 만나다를 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봤는데 네. 아무튼 9만 원에 유통되고 있다. 야. 그분은 빨리 파셔야겠는데요. 이제 그러니까요. 이세가 나도 나오면 갑자기. 이제 원래 그렇게 확 떨어지는 거죠. 네, 확 떨어지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우와. 그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좀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여태까지 펠리칸 다 만나다 시리즈로 나온 거죠. 예수 역사 만나다, 그렇죠. 성서 역사 만나다. 지금 이번엔 시리즈가 다른데 네. 이번 시리즈 얘기도 좀 이어서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만나다 시리즈는 어쨌든 그 해당 주제에 관해서 교양 서적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 펠리칸도 이제 어디 한번 내가 아는 거 좀 썰 좀 풀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 근데 결과적으로는 예수 역사 만나다도 그렇고 성서 역사 만나다도 그렇고 해당 주제에 거의 현대판 고전, 문화사 그렇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건데 이 전통 옹호하다는 전체적으로 그 학자들 평가 자체도 펠리칸의 방법론, 펠리칸의 문제 의식. 그러니까는 거기서는 이제 펠리칸의 그 방대한 교양을 알 수 있는 책이라면 이 책은 결국에는 펠리칸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작업들을 진행했는가를 엿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가의 대가 시선들의 취지 자체가 대가들의 어떤 생각과 고민과 문제의식의 어떤 단면, 그 핵심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책들을 소개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전통 옹호하다를 골랐습니다. 네. 이 책은 그래서 시선들 시리즈에 들어있는데 저희가 본문 이야기는 항상 좀 스포 없이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어떤 책인지 간략하게 그래도 항상 설명해 주시니까 이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이 그대로 전통을 옹호하다이고 그러니까는 오늘날 이른바 전통을 잃어가는 세대, 전통의 가치를 자꾸 망각하는 세대에 맞서 그런 흐름 조류에 맞서서 우리는 이미 사실은 전통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 사실은 우리 어떻게 보면은 전통을 아냐 모르냐는 거는 결국에 전통을 우리가 전통의 영향을 받는 거를 의식하냐 마느냐에 달려 있는 거고 의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은 알게 모르게 그런 전통들의 특정 전통의 노예가 되는 거고 그 노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전통을 알아야 되고 그런 전통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들, 전통을 어떻게 회복한다면 어떤 식으로 회복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전통주의와 지금 펠리칸이 이른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전통주의와 펠리칸이 얘기하는 전통의 회복은 어떤 게 다른 건지 얘기하고 있는 저작입니다. 네. 근데 이게 조금 아까 이게 저는 오늘의 신학 공부 그 언박싱에서도 제가 얘기했는데 이게 기독교로 들어오면은 일단 좀 선입견을 조금 놔야 되는 게 이거는 좀 우리는 이미 전통이라고 하면은 아마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 최근래 나온 책 중에서 제일 아마 알라딘 포함해서 좀 덜 팔리고 있는 책이거든요. 지금 전통 옹호하다가 가장 판매량이 적은데 아마도 저는 여전히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전통을 옹호한다 하면 이미 개신교 독자분들은 성경과 전통 사이에서 전통을 옹호하나 보다. 그래서 이건 가톨릭 책인가 보다. 약간 이런 선입견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책은 그런 이분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오해하고 계신 분들은 다시 재고하시고 구매해달라고 합니다. 네네. 고려를 해달래요. 요즘 전통은 다 싫어 이런 분위기도 있으니까 네. 그런 책은 아니다. 네. 또 이런 책은 읽어야 할 분들이 아닐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게 항상 좀 어렵죠. 그쵸, 근데 뭐 그쵸.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 이 설교 저 사람 들어야 되나 이러면 안 오고 꼭 그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뭐 책 설명 조금 더 하실 건가요? 아니면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달리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저희 비아의 정신? 좀 더 넓게 말하면 비아가 추구하는, 그러니까 비아가 어떤 출판사냐, 어떤 걸 추구하는 출판사냐 했을 때 가장 요 전통을 옹호하다, 요 이야기가 저희 문제의식에 가장 부합하는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을 보시면은 비아가 어떤 식의 길을 추구하는지를 좀 엿볼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강연문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재미있는 부분들도 군데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들이 네. 또 책을 그 다른 만나다 시리즈 볼 때랑은 또 다르게 네. 강연문이라는 것 때문에 좀 재밌는 재밌게 읽었어요. 네. 의외로 또 재밌다. 네. 네네. 맞아요. 제목만 보고 재밌다고는 생각 안 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죠. 재미 요소가. 이런 거 이제 스포일러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저만 재밌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강연문을 잘 살린 것 같아요. 뭐 이런 증거들은 학계에서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로 열고 제가 직접 쓴 것을 제외하면 이런 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강연은 뭔가 강연이 들리는 거 같고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물론 뭐 네. 내용의 어려움은 네. 있어 음. 군데군데 있긴 했지만 네. 강연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너무 그렇죠. 재밌었어요. 그 저는. 제퍼슨 은근히 제퍼슨 강연인데 그거 가지고 은근히 활용하고. 맞아요. 제퍼슨이 하면 내가 하는 거 싫어했을 텐데. 네. 뭐 제퍼슨이 누구야? 그러면서 저는 또 이게 그 글쓰기라든지 뭐 이런 강연문 이런 쪽에 있어서도 제가 볼 땐 굉장히 좀 모범적인 보면 그런 구조가 좀 있는데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 화두를 확 던지고 시작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유산으로서의 전통 뭐 옹호 여기 부분에 보면 첫 문장이 전통은 죽은 이들의 살아있는 신앙이고 전통주의는 살아있는 이들의 죽은 신앙입니다. 이렇게 이제 확 그쵸. 화두를 맞아. 던지고 시작을 하고 맞아. 엄청 유명한 말이죠. 네, 요 밑에 이제 랄프 왈도 에머슨 뭐 이런 이제 유명한 이제 그 인사들 얘기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 얘기했는데 하면서 밑밥을 깔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괜히 대가가 아니구나 뭐 네.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네. 글 자체로만 봐도 그래서 되게 왜 이제 그 펠리칸 하는지 알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강연자들이 모범으로 삼을 만한 무수한 유튜브 커뮤니케이터들이 그렇게 마케팅을 그렇게 해야 될까요? 네. 이어서 간략하게 저희 어떻게들 읽었는지 이야기를 조금 들어볼까요? 이 책 어떻게들 보셨는지. 이미 조금씩은 얘기를 이미 하셨는데, 네.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전통에 대한 어쨌든 뭐 그 앞서 찬님이 말씀하셨지만 전통에 대한 뭐 오해나 선입견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좀 진입장벽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책은 아니라고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읽으면서 저는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편견들이나 고집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살피게 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리고 이제 표현으로 저한테 좀 꽂혔던 표현은 우리는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겠지만 한층 성숙한 비판적 입장에서 과거를 재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런 전제하에 뭐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강박 또는 고향을 지워야 한다는 강박 모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이제 고향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는 좀 와 닿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저는 좀 꽂혀서 계속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도 조금 이 얼개로 조금 읽어서 나갔고 뭐 좀 이게 그 각 챕터마다가 이 강연 날이 된 건가요? 강연 각각의 강연을 이 챕터 그 전체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나눠서 한 거죠. 그죠. 강연을 나눠서 한 거를 네. 이제 나눠서 한 대로 챕터도 옮겨진 거죠. 그렇죠. 네. 저는 이 세 번째 챕터가
재밌었어요. 네. 역사로서의 전통 변론. 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강연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재밌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 강연을 들었으면 세 번째 이 역사로서의 전통 변론을 가장 재밌게 들었고 약간 좀 흥분하면서 들었을 것 같아요. 막 좀 웃기도 하고 네. 좀 뭔가 좀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뭐 이 지점에서 뭐 독자로서 읽을 때 자기한테 좀 꽂히는 부분들이 군데군데 있을 것 같아요. 네. 강연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재밌게 읽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성서 역사와 만나다 같이 읽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밑줄 많이 그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밑줄 그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읽었지만 완독했지만 다시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면서 또 그 책도 생각이 좀 났고 이 책도 줄을 많이 그으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그 지금 그 법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저는 읽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팁 중 하나인 것 같은데 네. 그 강연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내가 이제 이 사람은 강연 그 좌석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읽으면 좀 새로운 맛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강연이라는 게 원래 이제 한 번 들었을 때 놓치는 부분도 있고 그때마다 뭐 중요하게 다가오는 부분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전 좀 여러 번 이렇게 읽으면 좋을 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뭐 개신교 언론 이런 쪽에 있으면서 사실 한국 교회에서 많이 던진 질문 중 하나가 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질문을 그만 던져야 되는 싶은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종교개혁 뭐 정신 뭐 그 500년 전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어떤 의미를 갖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아직도 이제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막 그 중간에 이제 비어 있는 그 시간들은 뭐 중세라든지 이런 시간들은 없는 시간으로 취급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치 이제 본인들이 그 앉아 있는 그 전통 자체가 그 뭐 성서 그 오직 성서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뭐 얘기하는 그런 것들 자체가 뭔가 순수한 뭐 그런 어떤 담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좀 그 고민을 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책들이 좀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 여전히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뭐 이 책도 약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유의미하게 읽으면 읽을 수 있을 만한 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 특히 이제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그 개혁주의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 시선이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부드러워질 필요가 있는데 좀 경직돼 있는 이제 전통이라고 했을 때 좀 경직되게 반응하는 이제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걸 좀 그 뛰어넘기 위해서 또 그 개신교가 서 있는 자리를 또 이제 보려면 또 이런 책들을 많이 읽어야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제작 뒷담화 같은 걸 좀 하자면 역시나 펠리칸답게 펠리칸 책만 하면은 그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비아 블로그에 제가 그리스도교 인물 아카이브라는 걸 올리고 있는데 그 아카이브가 훨씬 많이 늘어납니다. 보시면 도 알겠지만은 책 보시면 알겠지만 다 모르는 사람을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누구지? 근데 알고 보면 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각각의 영역에서 다 뭐 엄청나게 막 뭐 다 그 펠리칸과 비슷한 급의 학자들 다 소개한 거였어요. 그런 우리 독자로서의 무지와 교양의 일천함을 깨닫기에도 되게 좋은 책이다. 한편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강연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사실 그 자리에 있는 청중들을 고려해서 이들이 좀 들을 법한 인물들을 이야기하면서 막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강연을 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게 이제 그 동양으로 넘어와가지고 특히 한국에서 그렇죠. 이걸 또 지금 시점에 보니까 그렇죠. 그 뭐 어떤 점에서는 그 여기서 언급하는 사람들 찾아보면서 읽으면 되게 이제 깊이 있게 또 들어갈 수 있는 맛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측면이 없을 수 없는 이제 그런 그 지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극복하려고 각줄 다느라 이악 물고 또 의외로 한길사 한들 열일하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뭐 일반 뭐 철학사나 뭐 일반 역사 그런 책들 중에서 이제 인용한 것들 보면 저는 좀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한길사 열일했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막 그 수준급의 학자들 다 네. 소개했네. 네, 뭐 약간 네, 이런 생각이 네. 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반갑기도 했고. 자, 저희 이렇게 지금까지 월간비아 전통을 옹호하다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풍요로운 저희 그리스도교 전통과 또 잘 만나고 전통과 관계를 맺어가는데 이 책이 또 저희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책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활용하셔서 질문 남겨주시고요. 현재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비아 유튜브 채널과 복음과 상황 유튜브 채널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들으시든지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응원합니다. 각자 고유한 독서길 찾아가시는데 저희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작은 길잡이가 되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